쇠광고 지금 문제 보면은 20문항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눈으로 한번 이렇게 쓱 스캔하는 걸 한번 해볼래? 항상 시험지는 받자마자 1번부터 막 들이대서 푸는 게 아니라 뭐든지 모든 시험지는 늘 얘기하지만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항상 늘 보통 2문항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 안에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풀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계산이 좀 복잡하다거나 묘하게 무언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다던가 좀 체감 난이도가 빡빡하게 느껴질 만한 게 포함이 되는 게 최대 4개 정도 들어가면 6문항 정도만 들어가도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요. 그러면 일단 이 시험지에서 그 6문항 정도 안에 들어갈 만한 번호가 뭘까를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1번서부터 쭉 보다 보면 당연히 15번까지는 그렇게 낯설 만한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 8번 그리고 12번 같은 건 반드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버벅버벅 나도 모르게 시간 소요를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럴 만한 번호대를 굳이 골라보자면 8번하고 12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3, 14, 15번은 개념적으로 꼬여있는 건 없어요. 보자마자 그냥 너희들이 이미 공부해왔던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대로 풀면 되는데 연산은 생각보다 다른 일반 대표 예제들보다는 연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개념적으로 꽈져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닌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거 근과계수관계, 이거 조리제법 아니면 항등식 만들어서 이것만 딱 떠오르고 중근, 접한다, 교점의 개수 하나, 판별시티는 0 이렇게 떠오르기만 하면 그냥 툭툭 풀리는 건데 연산만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고난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제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서 16번, 18번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되기도 하고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게 뒤에 19, 20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고난이도라고 보기에는 엄청나게 낯선 문제는 우리한테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고난도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봤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등급, 2등을 가를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를 본다 그러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18번 같은 거 그리고 청고에서도 나왔지만 19번이에요. 맞아요? 청고에서는 두 다항식의 합으로 냈던 걸 여기선 두 다항식의 뭐로 냈냐면 차로 낸 거죠. 맞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6문항을 한번 풀어보겠다. 자, 8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8번 문제를 보면 일단 10 이하의 두 자연수 A, B. 얘들아, 자연수란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지? 순서쌍을 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맞죠?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제시가 안 돼 있다? 그래도 우리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자연수니까. 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어떠한 복소수 Z가 주어졌어요. 그 Z가 2A-B에 그 다음 플러스 A 더하기 3B 마이너스 32I 이러한 복소수가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Z의 제곱이 실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 맞지? 그럼 기본 모양을 생각해 볼까?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표현할 때 A 플러스 BI라고 쓰는데 A 플러스 BI를 이 복소수 덩어리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럴 거냐 이거지. 애초에 실수. 애초에 실수면 제곱해도 당연히 뭐야? 실수지. 또 그리고 그 Z가 애초에 순허수. BI의 꼴만 딱 남아있어. 그럼 제곱하면 뭐가 돼? 또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Z제곱이 실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기본 복소수인 그 Z가 반드시 실수부가 0이거나 또는이에요. 별도의 사건인 거죠. 맞죠? 동시에가 아닌 거야. 또는 허수부가 0이어서 아예 순허수가 되거나 애초에 실수가 되거나. 이해가 되죠? 근데 깔끔하게 지금 정리도 다 해놓은 거 아닌가? 맞지? 그러니까 연산이 복잡하게 할 만한 건 없고 실수부가 0이야? 2A는 B. 이거나 또는 허수부가 0이야? 그럼 A 플러스 3B 빼기 32가 0이니까 이놈이 는 32이거나. 이해하셨죠? 이것 또는 이게 만족이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이걸 만족하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순서쌍을 잡았을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더하여라. 대신에 마지막이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조금 예리함도 있어야 되지만 귀차니즘으로 끄적끄적대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틀려요. 아셨죠? 이거 순서상을 정확히 다 써보자라는 의도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선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 B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10이라면 A는 뭐겠어요? 5겠죠? 맞아요? 그 다음 짝수니까 짝수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8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2가 되었을 때 얘가 될 수 있는 건 1. 맞나요? 이런 순서상이 나오겠지? 또 이쪽에서 A하고 3B하고 더해서 32가 되고 싶어.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0이겠죠? 30 나왔으니까 여기가 2면 되겠네? 괜찮니? 그 다음 여기가 9일 수 있어? 안 되지? 얘가 홀수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짝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도 역시 두 칸 단위로 내려와야 돼요. 얘가 8이었다. 그럼 24니까요.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또 8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6이었다. 그럼 18이야. 그럼 얘는 10을 넘어가지 더 이상 없어. 봐, 몇 개 없죠? 이 상태에서 A와 B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걸 찾으랍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가장 큰 게 누구야? 8하고 8을 더한 게 가장 크겠지. 맞지? 그럼 가장 작은 건 누구야? 1과 2였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3 더하기 16 하셔서 19가 정답. 이해했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다 계산을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1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순간적으로 하면 안 보여. 그러니까 딱 떠오를 게 일단 뭐 해야 되고 떠올라야 되고 단지 떠오를 게 떠올랐으면 계산을 복잡하게 내지 않았고 맞죠? 마지막에 정답의 경우만 정확하게 분류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12번. 내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지? 목이 좀 갔어. 자, 12번.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하던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어떤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fx의 세제곱은 4x의 제곱 fx 더하기 16x의 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8. 이걸 만족한대요. 그 상태에서 fx를 찾아서 fx의 세제곱을 x제곱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도 구해봐. 그럼 문제가 지금 두 문항이 합쳐진 거죠. 그럼 일단 fx를 완성해야 되는데 fx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게 뭐밖에 없다? 최고차항 계수가 뭐인 거? 양수인 몇 차식? 그것도 없어. 그냥 다항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항등식. 항등식이면 수치 대입 아니면 개수 비교인데 수치 대입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죠? 나는 fx의 식의 모양을 잡아야 돼. 근데 하물며 몇 차인지도 몰라. 맞지? 떠오르기만 하면 쉽다고요. 몇 차인지 모르니까 몇 차인지 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fx가 임의적으로 ax의 n제곱이라면 이것만 떠오르면 되는 거야. 만약에 fx가 3차였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예를 들어 1이다 이렇게만 알려줘도 x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 뭐 이렇게라도 써가지고 어떻게 풀겠지? 근데 지금 몇 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fx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1번은 항상 fx는 ax의 n제곱 이렇게 지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잡자면 최고차항의 차수 먼저.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그게 안 될 때는 최고차항의 뭐까지? 개수까지 하는 거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ax의 n제곱이 여기 들어가. 그걸 통째로 세제곱하라는 거야. 그럼 좌변은 x의 몇 제곱? 3n제곱이고 a는 세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지? 최고차항만. 그 다음 여기는 여기에 ax의 n제곱이 들어가니 얘한테 4x제곱을 곱하라는 거죠. 그럼 4a에다가 x, n제곱이랑 2제곱이랑 곱했으니까 n 플러스 2제곱. 됐지? 그럼 최고차항 두 개 비교한 게 서로 같더라. 됐나요? 그러면 3에는 n 플러스 2여야 되니까 n은 얼마여야 되고 1이어야 되고 1차식이구나. 맞죠? 그 다음 a 세제곱은 왜 세제곱이라고 말하고 여기 이렇게 a만 써놨어? a 세제곱은 얼마여야 돼? 4a여야 되지? 그럼 원칙은 좌변으로 넘겨서 a로 묶는 건데 a는 최고차항의 개수라 절대로 0일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a 이렇게 약분한다고 생각해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 제곱은 4인 거니까 a는 뿌마 2일 텐데 맞나요? a는 뿌마 2일 텐데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했으니 2라고만 쓰시면 되겠죠. 그럼 fx 완성됐네요. fx는 지금부터 x
1차잖아.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 2니까 2x. 그 다음 상수항만 모르니까 미지수 k.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 2x 더하기 k라는 놈을 여기다 다시 뭐 해준다? 집어넣어준다. 그리고 k 값까지 찾는다. 그런데 머리 좀 쓰자. 어차피 좌변이 2x 더하기 k의 완전 세제곱이면 상수항은 k의 세제곱밖에 없을 텐데 우변에서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k 세제곱이 8이니까 k는 얼마? 2였겠지? 맞지? 그러면 요 놈은 요렇게 fx 완성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다시 시작됐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이번엔 fx의 세제곱을 2x 더하기 2겠지? 그놈의 세제곱을 누구로 나눠라? x제곱 빼기 4로 나눠라. 그럼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2, x 빼기 2 얘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고 그때 나머지를 문제에서 ax 더하기 b라 하겠다. 쉽죠? 이제부터 x에다 능력되는 x값 2하고 뭐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겠지. 그럼 x에다 2 한번 마이너스 2 한번 넣어줄 거예요. 2 집어넣으면 넣고 있어요? 6의 세제곱입니다. 그놈은 사라지고 2 집어넣었으니까 2a 플러스 b.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거지? 뭐 이 정도는 마이너스 8. 그 다음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럼 두 개 연립하시면 a, b가 완성돼야 안 돼? 되죠. 요렇게 하시면 a는 계산하시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b라는 애는 얼마 나와? 어디 갔어? 아, ax 더하기 b까지 계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거였네. 잠깐 융통써 있게.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래요. 맞나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하나 융통성. 안 보이면 지금처럼 하는 게 맞아. 연립해서 a, b값 구한 다음 다시 a하고 b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답인 거잖아. 그치? 이 방법이 당연히 맞는데 가만히 보시니까 2a-b라는 애가 여기 있어. 보여? 이게 보여야 돼. 여기는 2a-b가 아니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있죠? 얘한테 마이너스 붙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 값이 누구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 그냥 8. 이해되지? 보이면 쓸데없는 연립을 안 해도 되겠네. 이해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려는 목표를 자꾸 관찰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냥 문제 첫 줄만 보고 한두 줄 보고 막 반갑다고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무턱대고 막 쓰기 바쁘면 마지막에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막상 답이 나오고 나니까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했을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지요? 자, 요 정도. 그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요번 기출풀이를 하면서는 제가 처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별표를 치는 거예요. 사실상 준심화서 정도만 가도 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뭐 블랙라벨에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게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유형이 아니라 되게 익숙한 유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한번 해볼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떤 복소수 z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만족한다. 이때 z의 n제곱 더하기 z의 2n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z의 8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준비됐어요? 물론 어떤 친구는 얘를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z 세제곱은 1. 이게 바로 떠오르면 좋은 거고요. 맞죠? 사실 그게 맞아요. 보자마자 이거 허근 오메가 1번 유형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에 하나 안 나왔다면 어떻게 했겠어? 이항시켜서 2z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플러스 1. 그놈은 루트 3i. 이 상태에서 양면 제곱하면 4z의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맞지요? 그럼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 그럼 z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 하나 찾았고 이 앞에 z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z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z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 나왔겠죠.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보자마자 이거 허근 1번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 z 세제곱은 얼마? 1이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혹시나 해서 해준 것 뿐이야.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봤어. 그러면 얘는 지금 주기가 3이라는 뜻인 거거든. 맞지? 3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n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건
3개로 수를 분류하는 거야. 얘가 Z의 5제곱으로 나왔다. 그러면 5개의 수로 분류하는 거야. 그게 뭔데?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Z 5제곱이었으면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 1, 2, 3, 4까지. 내 말 이해하셨죠? 지금은 n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을 집어넣겠다라는 말인데 얘가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다. 얘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다. 얘는 3으로 나누어 딱 떨어진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해볼게요. n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z1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z의 8제곱일 거 아니니? 처음 것만 쓸 거야. 그럼 이거 3개.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1이니까 3개씩 묶으면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8개가 있었는데 3개씩 지워주고 맨 끝에 몇 개만 남아? 2개만 남아. 그 2개가 처음서부터 이 2개였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 봐봐. z 더하기 z제곱 문하고 정리하면 1이 2양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요. 딱 성립하죠. ES 안에서. 그럼 얘는 OK가 된다는 거야. 아, 3으로 나눠 나머지가 1인 건 OK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도 n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z의 제곱. 2를 집어넣으면 z의 4제곱이니까 z의 1제곱. 맞죠? z의 4제곱에서 z의 3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또 그 다음 거 3n제곱에서 어차피 n이 뭐가 들어오든 다 3의 배수니까 무조건 얼마였겠어? 또 1이었겠지? 그럼 얘도 3개씩 묶으면 다 뭐야? 0이야. 역시 끝에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고 그 끝에 2개가 또 얘였겠지? 얘도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오케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지요? 아, 그럼 너도 괜찮아. 그럼 얘는 되겠니? 딱 봐도 안 되겠지. 내가 지금 처음 설명이라 다 써준 거지 이거 사실상 머리로 푸는 거예요.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거 다 3의 배수니까 그래서 1, 1, 1, 1, 1일 거 아니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지. 맞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은 질문이 뭐야? 100 이하의 자연수 n 중 이 상황을 만족하는 놈이 몇 개나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럼 딱 보니 뭐의 배수만 안 된다는 거니? 3의 배수만 안 된다. 3의 배수는 안 돼. 그럼 100 안에 3의 배수는 33개잖아. 그럼 100에서 33 빼서 최종 정답 몇 개? 67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가 응용이 돼서 만약에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 z의 5제곱이 만약에 1로 나왔다면 z의 4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z 더하기 1이 얼마였을 거야? 0이었을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n에다가 1, 2, 3, 4, 5까지 집어넣고 이 상황을 만족하는 놈은 똑같이 뭐 해서? 골라서 5로 나눠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중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는 게 언제냐? 찾으시면 또 개수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응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요. 매번 3제곱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해했지 지금? 중요한 거다. 그 다음 18번. 어우 덥다. 아 마이크 때문에 벗을 수가 없네. 18번. 지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다음을 만족한다. 자, px의 제곱 마이너스 2px는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에요. 됐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뭐라고 써있나 잘 봐야 돼. 모든 P2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요. 그럼 이 말은 이놈들의 합을 구하라고 물었으니 PX가 되게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고난도 스토리에서 했던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얘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플러스 3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있지? 그럼 이 플러스 3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좌변 인수분해 되네. P, X 빼기 3. P, X 플러스 1. 됐죠? 그놈은 인수분해 한 거 맞지? 그 다음 우변 그대로 쓰시면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3K.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확인. 얘가 눈 떼지 말고 얘면 같은 식이잖아. 그치?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잖니. 얘가 얘면 동시에 얘는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또 마찬가지 반대로 얘가
얘라면 얘는 얘여야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걸 말로 쓰는 거야. 말로 1번 한다. 지금부터 선생님 px 빼기 3이 요거 x 빼기 k라면 한 다음 px는 하고 구해보라는 거야. px 빼기 3은 x 빼기 k야? 그럼 px는 x 빼기 k에 마이너스 3이 넘어오니까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었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때 얘가 되는 순간에 얘는 얘일 거니까 너는 너일 거니까 x 빼기 3k에 px는 하고 정리해서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한 줄의 시간에서 같이 나온 px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얘가 얘일 때라는 거야. 얘가 얘요 라고 물으시면 x 빼기 3k에 빼기 3이 넘어가서 플러스 3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얘가 얘일 거지. px 더하기 1이 x 마이너스 k일 거죠. 그럼 px는 하고 정리하면 x 빼기 k에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1. 같은 px니까 둘이 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아요? 근데 얘만 풀면 틀려요. 왜요? 지금 곱해서 이런 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k-x 여기는 3k-x가 되고 마이너스 뽑으면 어차피 플러스잖아. 그럼 그대로 되겠지. 또 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요 식으로 2번 나왔고 지금 이 식으로도 몇 번? 2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3번 씁니다. 또 px 써요. 또 해. 물결 친 거 bx 빼기 3이 k-x라면 px 더하기 1은 3k-x겠지. 이걸 써주란 얘기인 거야. 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부터 쓸게. 마이너스 x 더하기 k 빼기 3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3. 됐죠? 저도 귀찮은데 지금 꼼꼼히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너가 너예요. 그럼 얘 먼저 마이너스 x 더하기 3k 쓰시고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되니까 빼기 1. 한 줄의 식에서 같이 나왔으니 둘 다 같은 px인 거죠. 됐죠? 이제 방향 바꿔서 너가 너예요. px 빼기 3은 3k-x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k에다가 빼기 3 넘어와서 플러스 3. 규칙을 이해한 친구들은 사실상 벌써 다 썼어요. 그 다음 얘가 얘야. px 더하기 1은 k-x.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k 써놓으시고 플러스 1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다 됐죠? 요렇게 해서 네 번째. 그럼 지금부터 px를 몇 개 구할 수 있을까요? 4개 구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구합니다. 저 계산까지 다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k 빼기 1이 되어야 돼.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3k니까 2k. 플러스 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 2k는 마이너스 4. k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맞지요? 또 여기요. 마이너스 3k 더하기 3이 마이너스 k 빼기 1이 될 거야. 그럼 얘 넘어오면 플러스 3k. 이쪽에서 2k.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4. 2k는 4. k는 이때 얼마? 2가 나오겠지? 되고 있죠? 또요. 요 놈이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k가 넘어오면 2k. 마이너스 1 넘어가면 4. 맞죠? 이때 k값 2겠죠? 3k 더하기 3이 k 빼기 1 넘어가면 2k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때 k는 마이너스 2. 됐죠? 이제 px 씁니다. k 값을 얘든 상관없으니까 한 군데에다 넣어주면 px가 되는 거잖아. k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이때 x값 x에 뭐 나왔어? 플러스 5 나왔지? 맞지? 그 다음 k에다 여기다 2를 집어넣었어. 여기 마이너스 3 나오죠? x 빼기 3 되고 있지? 그 다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5.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x 빼기 3 끝났죠? 됐죠? px가 4개가 나왔고 문제에서 하는 건 p2들의 합이니까 여기다 다 2를 집어넣어서 다 더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x 빼기 x 빼기 x면 다 더할 때 x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다 뭐 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만 남는 거예요. 그럼 10 빼기 6이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 4가 되겠지. 이해가 되지요? 자, 일부러 계산까지 다 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청구꼴로 해봤으니까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죠?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2차 당식 ax와 bx. 여기서는 px, qx라는 문자를 쓰지 않고 ax, bx로 썼어요. 이때 가족권에서 ax에서 bx를 뺐더니
6이 되더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인데 2차식을 서로 빼서 상수항 6이 남았다면 2차항, 1차항이 완전히 똑같아서 소거가 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나 조건이요. AX의 세제곱 빼기 BX의 세제곱은 18X의 4제곱 더하기 72X의 세제곱 더하기 72X의 제곱 더하기 54. 얘를 만족한다 그래요. 그러면 합차곱, 곱셈50 변형하겠다는 거니까 세제곱이 보여서 얘를 A 빼기 B 통째로 세제곱 플러스 3AB 괄호 A 마이너스 B 요렇게 곱셈50 변형하겠죠? 이때 A 빼기 B가 6이었대. 그럼 6의 세제곱이니까 216에 여기 6이니까 플러스 18A의 B 요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너가 너인 거네. 맞니?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는 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야? A, B는 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지. 그치? 자, 그럼 주어진 식에서 요 둘이 서로 같아요 라고 놓고 우리가 A, B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216이 넘어가겠죠? 맞죠? 플러스 216이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16으로 가요? 마이너스 216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숫자는 마이너스에 16 뺐으니까 얼마 빼지는 거야? 34, 38을 빼니까 162 맞죠? 네, 이렇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18AB였으니까 다 18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겠지? 자, 18로 나눠주니까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얘는 18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괜찮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B는 2차식인데 2차식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될 거고 2차항, 1차항이 완전히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맞죠? 그럼 X 4제곱은 X제곱, X제곱 4X 세제곱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4X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건데 개수가 완전히 똑같으려면 반반 나눠주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요. 되셨어요? 그럼 2X 세제곱, 2X 세제곱, 4X 세제곱 딱 맞아.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9니까 한 놈은 플러스 3이고 한 놈은 뭐야? 마이너스 3이면 딱 맞겠죠. 괜찮은 거 맞지요? 끝났어요. 그럼 문제는 누가 AX고 누가 BX냐는 거지. 맞지? A에서 B를 뺐더니 플러스 6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3 빼기 빼기 3을 해야지 6인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AX고 얘가 지금부터 누구예요? BX가 되겠죠.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A의 1 곱하기 B 2를 구하세요 라고 물었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6이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4, 8, 5가 되나요? 최종 정답 얼마? 30. 괜찮지? 총족에서 해봐서 또 고난도에서도 해봤고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요거 오랜만에 함수라. 중요하게. 잘 봐요. 실수할 만한 공간이 없이 맞아야 돼요. 얘는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방식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꼭 연습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2차 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였어. 근데 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건데 이때 a는 양수이고 a, b 모두 다 상수다. 가조건. 가에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라는 직선과 이 2차 함수가 뭐한다? 접한다 이래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접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게 뭐야? 연립한 다음 교점이 하나인 거니까 판별식 d는 0 하고 쓰겠죠? 일단 써볼까요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2 마이너스 ax에 더하기 b 마이너스 8은 0. 괜찮죠? 판별식 d b제곱 2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놈은 뭐죠? 는 0이죠. 는 0. 근데 여기 마이너스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이래놓고 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문제에서 보면 조건식은 여기서 정리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나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a-1 이상, a 이하일 때 최소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6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지금 정리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빼기 이놈이 는 0 하고 쓸지 얘가 넘겨서 그냥 는 쓸지 뭐로 결정하는 거냐. 만약 자연수 AB라는 말이 나왔다면 저는 요렇게 안 쓰고 좀 전처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그냥 이렇게 놓고 주어식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정리하라는 거예요. 의미는 알겠죠? 그럼 정리해봤자 이거 별거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A, B 관한 식이 나오겠지. 이건 했다고 칠게. 이거 정리하면 B는 4분의 A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9. 여기가 나와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나 조건에 A-1 이상 X가 A 이하일 때 최소값이 6이다 이런 거야.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 얘기를 하면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주어져 있는 구간을 세로선으로 입력한 다음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를 갖는지 눈으로 확인하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로선 영역 자체가 구간 자체가 미지수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순간으로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맞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fx에 대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fx에 대해서만 완전제곱을 바꾸면 되는 거야. 얘가 아니라. 알겠죠? 그럼 제 완전제곱을 일단 바꿔놓습니다. fx는 x-2분의 a의 제곱에 원래 있던 상수항에서 요놈만큼이 더했으니까 빼기 4분의 a 제곱. 그 다음 그림 그리겠지? x는 잘 봐. 2분의 a의 최고창 양수 아래로 볼로. 무슨 말을 한 건지 얘기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요 범위를 여기다 뭐 해야 된다고? 세로선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어디다 표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분의 a라는 걸 경계로 내가 그어야 되는 세로선 두 줄 A-1에서 A까지라는 그 세로선 두 줄이 이 경계선보다 다 왼쪽에 있을 때 이해되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때 그 다음 둘 다 뭐야? 오른쪽에 있을 때 몇 개로 나눠 풀어요? 3개로 나눠 풀어야죠. 그거 언제 다해가 아니야. 1등급 맞으려면 당연한 거야. 이런 상황이. 자, 그럼 1번이라고 쓰고 모두 다 왼쪽에 오는 경우를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1, 여기가 A인 거죠. 됐죠? 그럼 그림만 그리면 안 돼, 얘들아. 반드시 지금 보이는 얘를 대소관계로 표시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얘가 얘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해가 되지? 그러면 넘기면 2A는 A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 두 번째. 또 그려놓고 가운데가 또 2분의 A야. 그런데 하나의 세로선은 왼쪽에, 하나의 세로선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게 높낮이까지는 모르겠고요. 이해되지요? 그럼 여기가 지금 A-1이고 여기가 뭐예요? A가 되겠지요. 이해하셨죠? 그럼 요때의 대소관계는 요렇게 될 건데 여기다 등호 안 썼으니까 여기는 둘 다 등호 쓸까요? 됐나요? 그럼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 계산하면 2A, A 넘어오면 2 A는 2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요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잔계산 니들이 하면 되잖아. 이거 넘겨서 2씩 곱한 거야. 2A 빼기 2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됐지?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자, 세 번째 또 그려요. 또 그려놓고 가운데가 또 2분의 A야. 근데 이번엔 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A-1도 A도. 됐죠? 그럼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 여기일 거니까 요렇게. 됐어요? 그럼 A는 2보다 어떻게 했다? 크거나 같겠다. 요렇게 나오겠죠. 아, 크다. 등호 안 썼으니까. 물론 여기다 등호 안 쓰고 여기다 등호 써도 돼요. 이해되죠? 어차피 경계점이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걸 대답해 주는 거야. 그 범주 안에 최소값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6이어야 된대. 최소값이 6.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야. 등호가 썼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그치? 우리가 지금 둘 다 등호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최소값이 여기잖아요. A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왔다? 6 나왔다. 그럼 주어진 함수 FA는 6이야.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최소값이 꼭지점이죠? 꼭지점 2분의 A. 그럼 그거는 이미 계산해놨으니까 그냥 쓸까요? B-4분의 A의 제곱이 는 뭐일 때? 6일 때겠죠? 세 번째는 최소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여기지. A-를 넣었을 때죠? 그래서 F A-1은 6일 때. 자, 지금부터 이 세 개를 다 계산합니다. 나도 해요.
자, 요거부터 A를 지금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었어. A 빼기 2분의 A니까 2분의 A. 제곱하면 4분의 A의 제곱. 그 다음 B 대신에 얘를 넣으라는 소리겠지, 얘들아. 맞지? B 대신에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에서 4분의 A 제곱을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만 사라지면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 다음 는 6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4씩을 곱해. 그럼 A의 제곱. 얘 마이너스 4A. 얘 넘어오면 3이었는데 4를 곱하니까 플러스 12는 0. 인수분해하면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해가 없는 거죠? 실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탈락. 됐지? 두 번째, 여기요. B-4분의 A제곱이 6이야? 그럼 B값 여기 있었다고. 요거에서 4분의 A제곱을 빼라고 했으니까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9만 남겠지?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6이라는 소린 거야?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아니지. A는 3이어야 돼. 그치? 근데 그 A는 3이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1대 얘가 정답인 거니까. 얘도 탈락. 그럼 마지막 이 순간에 나온다는 소리겠죠? 여기서 FA-. 얘일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해 볼게요. A-1이 여기 들어가요, 얘들아.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A 빼기 1이. 그러면 A에서 2분의 A를 뺐으니까 2분의 A 빼기 1이겠지? 2분의 A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B-4분의 A제곱은 여기에 4분의 A제곱 뺀 마이너스 A 더하기 9니까 요렇게 그놈이 는 얼마다? 6이다.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빼기 A 더하기 3은 0. 4씩 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였어요.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A죠? 맞죠? 그 다음 1하고 3이니까 4. 4를 곱하면 16은 0. 인수분해 깔끔하게 얘는 되네요.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다? 4다. 그럼 A가 4면 B도 나오겠지 뭐. 그치? A에다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16, 4에. 맞지? A가 4였으니까 또 사라지죠? 그러면 9만 남네요. B는 9. 자, 문제에서 원하는 미정계수들은 다 결정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를 물어보나요? A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만 구하고 끝나는 거지. 보통은 한 단계를 더 내겠다 그러면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또 낼 수도 있어. 문제 안 끝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문제 보라고 한 거야. 지금은 A는 4하고 끝났습니다. 정답 나왔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을 만족할 때, 다음을 만족할 때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A인 순간에 최대 갖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FA를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다 완전 낯설거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내용 중에 대부분 다 있어요. 단지 좀 특수성이 들어간 형태로 보자마자 아 이거 하고 공부를 한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끝에 18, 19, 20번인 거고 그 앞에까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건 맞는데 보자마자 내가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안 떠오른다면 버벅될 수 있죠. 맞죠? 더하기 빼기 계산 조심하고.